비투로 연끌해가지고 주택을 최고점에 산 2030들이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언론에서나 아니면 유튜브들은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야 된다. 손절매라 함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0이 넘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90 전후였고요. 지금은 200이다라고 하면 뭐 사실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맞고요. 예. 통상적으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이 이하일 때가 사야 될 시기이고 150 이상이 되었을 때 팔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200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만 지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리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이클은 5년 떨어지고 5년 오른다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맞겠습니다. 뭐 누군가는 저한테 그럽니다.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 없이 찌끄리고 싶은 대로 찌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일개 유튜버인 거죠. 제가 유튜브 개나 소나 다 한다라고 뭐 저한테 댓글로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전문가나 아니면 제가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건데 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뭐 외면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유튜브는 누구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도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무조건 맹신하거나 무조건 맞다라고 추정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의심하면서 살펴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올해 초에 3% 정도였던 대출금리가 지금 한 6%대 정도 됩니다. 코픽스가 벌써 3.98이죠. 10월달에. 코픽스가 3.98이고 뭐 11월 24일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또 인상하게 되면 11월에 코픽스도 또 올라갈 겁니다. 또 그러면 2022년 12월쯤 되면 대출금리가 정말로 6% 중후반 이제 가는 거죠. 최상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이자 부담은 2배일 겁니다. 2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서울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5, 6억쯤이 되었죠. 지금은요. 10억이 넘습니다. 10억.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부동산 정책을 개판을 쳐서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됐던 거죠. 어쩔 수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로 뭐 전 세계가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뭐 전 세계적인 경향도 경향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에서 벌어졌던 부동산 관련한 온갖 폐악실들을 방치하고 묵인했던 탓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된 거죠. 게다가 2020년, 21년 너무 많은 이들이 2030들에게 연끌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더 엉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망가진 거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삶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떨어내야 된다. 하루빨리 마음먹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금방 지나갈 거냐?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금리가 감당이 안 돼서 정말로 혹겨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30년짜리를 40년으로 늘리고 원리금 부담을 낮추고 혹은 대출 금리를 가상금리로 3% 4% 더 부담하고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끝까지 궁지로 내몰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은행들이 금융권들이 요구하는 대로 빚을 갚아내는 이들은 잡힌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봤더니 이자를 제대로 못 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처분에서 채권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 남은 대출은 또 남은 것대로 그 상대방에게 몰리겠죠. 그렇게 갈 거라는 게 앞으로 우리한테 벌어질 일입니다. 빚을 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절대로 만만하거나 수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객들이 그들에게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 수 있는 급금매 가격으로 내놓고 처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5억을 대출했다. 근데 그 8억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지금 6억 5천 6억이다. 그러면 6억이라도 팔아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5억의 대출을 갖고 손해는 2억을 보겠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거 계속 이렇게 움켜쥐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시세가 3억 5천이 되고 4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갚아도 빚을 못 갚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5억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400만원, 500만원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걸 갚을 수 있냐라는 거죠. 1년이면 1년에 5천 6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5년만 버티면 2억 5천이 날아갑니다. 2억 5천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값은 둘째치고라도 매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크죠.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저금리였을 때는 한 이자만 한 2, 3년 내다가 집값이 3억 5억 오르면 이자 내고 세금 내고 차익 벌어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 또한 흐름을 보고 했어야 되는 거죠. 주택 부동산 상승기 때에는 일정 부분 무리한 투기도 맞아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꼭지에 도달했던 고점이었다라는 거죠. 시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손절을 해야 된다. 2, 3억 손해보고 재물 팔아내서 빚을 다 갚고 빚이 없는 사람, 손해를 일부 본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집값 내려간 그 손해를 못 견디고 악착같이 빚을 갚겠다고 달려들어서 1년에 월에 400, 500만 원을 갚는 정말 빚쟁이가 될 것이냐. 이는 영끌한 이들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랄 뿐인데 절대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